자, 그 다음 내용으로 이제 그러면 우리가 목표까지 세웠어. 그것을 실천해야 되잖아요.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해요? 농담 삼아서 결심을 3일에 한 번씩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내가 3일 동안 노력한 나의 아닌가 봐 라고 마음이 약해질 무렵에 다시 한 번 결심을 해라. 그러면 또 3일을 버티고 3일을 버티고 이렇게 해서 실천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라고 농담이 있는 것처럼 실천으로 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해낼 수 있는 힘을 주는 요소가 몇 개 소개되어 있어요? 3개. 3개. 우리가 수업 중에 3개를 소개해줬어.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무슨 동기? 성취 동기. 아까 설명할 때 성취를 어떻게 설명할까 힘들어 했는데요. 해내는 걸 얘기해. 해내는 것. 내가 해냈어. 내가 자기계발과 취업 과목을 A+ 학점을 따냈어. 취득했어. 그래서 이런 말을 꼭 할 수 있길 바래요.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래서 성취 동기라는 것은 내가 목표를 달성해내는 힘을 얘기하는 거야. 그걸 해보고 싶다. 나 이거 한번 해볼까? 라는 그 마음가짐을 성취 동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성취 동기가 높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낮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까 게임을 할 때 장면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간식이 뭐라고 막 신나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저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나는 그냥 졸릴 뿐. 게임을 해서 시끌벅적한데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분야에 따라 다르겠죠.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이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매사에 성취 동기를 어떻게 보이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요. 같은 질문에 대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그 질문을 받은 것처럼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려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 하겠지. 저건 나에게 묻는 게 아니야. 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성취 동기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높은 성취 동기를 가진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었냐면 어떤 특징이 있었죠? 쉬운 일을 하려고 해요. 다소 어려운 일에 도전하려고 해요. 다소 어려운 일이지만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그걸 해내려고 그지?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실패를 피하려는 것보다 그지? 위험을 염두에 두고선 조심스럽게 뭔가 해내려고 하는 경향을 보여요. 그리고 문제에 대한 답을 발견할 때 나에게 온 문제인가 봐. 내가 저걸 해내야 되나 보다 라고 해서 개인적인 책임감을 갖는 상황을 좋아해요. 좀 적극적인 성향을 보이겠죠? 그래서 좀 어려운 것이지만 내가 해냈을 때 그 짜릿함을 알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치? 작은 일부터 그렇게 해냈을 때 내가 해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다시 한번 맛보고 싶어서 좀 어려운 일이지만 해보지 않았던 것이지만 도전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취 동기가 높은 것이고요. 이 성취 동기를 높게 가지면 내가 세운 목표를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쵸? 이게 바로 성취 동기라는 것이었는데요. 높은 성취 동기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 좀 전에 살펴본 거 있지? 높은 성취 동기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었을 때 만약에 이게 맞는지 봐봐. 높은 성취 동기를 가진 사람들은 쉬운 목표를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 맞을까? 아니지. 다소 어려운 목표를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실천을 촉진시키는 힘 두 번째는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기 통제감, 그지? 이거 아까 퀴즈에 나왔었죠? 자기 통제감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지? 자기 통제감이요. 근데요, 자기 통제감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내 인생의 방향이 내가 통제하는 대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예전에 조선시대에 우리 이제 다 여성들이잖아. 여학생들이 있잖아. 근데 조선시대에 결혼 상대자를 자기가 구할 수 있었나? 그런 경우가 아주 드물었죠. 어떻게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시집을 가라고 부모님이 그러셨는데요. 신랑 얼굴도 보지 못한 채 가마에 타서 어디론가 실려가요. 그죠?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이랑 사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복불복이야 사실은. 그 남편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그지? 바람둥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지?
뭐 이런 식인 거야. 그래서 내 인생의 방향을 내가 주인으로서 결정하지 못하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복이 있어서 좋은 남편을 만났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만, 뭐 좋은 남자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가능성도 있겠지만,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자기 통제감이 설명하고 있죠. 근데 아까 또 어떤 퀴즈가 나왔니? 내적 통제 소재라는 것은 좀 어려운 말이지. 소재가 면이다, 마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소재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설명한 것과 비슷해요. 왜냐면 이 통제의 원인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는 거야. 여러분이 A+ 학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원인을 뭐라고 생각할래요? 내가 노력했으니까, 그치? 나의 노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또 나는 A+ 아닌 학점을 받아본 적이 없어. 나는 원래 뛰어나거든. 나의 능력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시험이 너무 쉬웠어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겠지. 과제의 난이도라는 것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찍었는데 다 맞았어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겠죠. 운, 그지? 이런 것들. 근데요, 내적 통제의 소재라는 것은 이 네 개 중에 뭘 얘기하는 걸까? 내부에 성공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나의 능력이나 노력, 그지? 과제의 난이도, 시험이 쉬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내 내부에 있는 게 아니잖아. 교수님이 쉽게 낸 거잖아. 그치? 외부에 있는 원인이고, 그리고 운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 그치? 운이 좋거나 나쁘거나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내적 통제 소재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내적 통제 소재에 해당되는 것이 뭔지, 지금 노력, 능력, 그리고 자신의 행동은 어때? 자신의 행동.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할 수도 있겠고 많이 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자신의 행동도 내적 통제 소재에 해당이 될까요? 네. 해당되겠지. 그래서 내적 통제 소재에는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신의 행동, 노력, 그리고 능력 적어보세요. 능력. 그 세 개가 아닌, 만약 운 이런 게 나오면 운은 내적 통제의 소재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내 내부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운은 해당이 안 되는 거야. 운. 자,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힘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볼게요. 내 목표를 실천하는데 힘을 주는 세 번째는 낙관성이에요. 아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랬더니, 그거 너무 어려운 설명이야, 못 맞출 거야, 막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낙관적인 태도가 중요하다, 이런 말 들어봤죠? 여러분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의미해요. 근데 그게 근거 없는 낙관성이 아니야. 그치? 내가 노력하면 잘 될 거야.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내가 노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돼 라고 하는 합당한 신념과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몰라,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고, 그렇지? 그래서 노력에 대한 낙관성이라는 것이 실천을 촉진시키는 힘으로 세 번째 것으로 소개가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용을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진로 장벽과 문제 해결하기라는 것. 우리가 다양한 삶의 과정에서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진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할 텐데요. 내가 어느 쪽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 다가오는 어려운 문제를 진로 장벽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로 장벽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럴 때 그 어려움에 대해서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는 삶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성공으로 이르는 길에는 웅덩이가 곳곳에 깊게 패여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지? 오늘같이 비 오는 날에 예쁘게 차려입고 여러분들이 학교 가야지 하고 나왔는데요, 갑자기 내가 예측하지 못한 웅덩이에 물이 차 있었어. 그래서 차가 지나가다가 그 물을 나한테 확 끼얹고 갔어. 그럼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 하지만 그때
아, 왜 이렇게 오늘 재수 없어? 나 수업도 가기 싫어졌어. 라고 해서 그냥 다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담담하게 다 닦고 집에 가서 다시 갈아입고 나오거나, 그지? 아니면 그 채로 그냥 말리고 학교에 오거나, 그지?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은 모두 개인마다 달라요. 근데 적응 유연성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지? 이걸 갖추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아. 왜냐면 여러분들이 좀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내가 처음 경험하는 뭐 시련의 아픔, 그지? 갑자기 가정 환경이 어려워졌거나 이런 것은요,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내가 제대로 행복하게 나중에 삶의 기쁨과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 상황을 점프하고, 그지? 잘 넘겨야 한다라는 적응 유연성이라는 것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거죠.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요, 그때 자녀를 잃은 부모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동생이 뭐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끔찍하죠? 그래서 가족 중에 그렇게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요, 가슴에 묻는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상처가 계속될 거예요. 하지만 좀 담담해질 수 있도록 해야 자기의 삶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세월호 사고와 같은 그런 실패 충격이라는 것, 내가 대학을 가려고 했는데 수능 성적이 너무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대학 입시에서 떨어졌어요. 다시 재수를 해야 돼요. 삼수를 해야 돼요. 뭐 이런 식의 실패 충격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장애가 나타나냐면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들어봤을 거예요. 트라우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 트라우마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은, 교수님도 그랬어. 뉴스에서 그 세월호 사건을 보니까 배를 못 타게 된 거야. 그래서 제주도에 출장을 갔는데 배를 못 타겠어. 그래서 그냥 여기서 하면 안 되냐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억지로 끌려서 탔는데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유사한 상황에서 그 실패 충격이라는 것을 다시 자기도 모르게 떠올리게 되는 것을 얘기해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지? 외상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충격을 받았다는 거야. 심리적인 충격을 받았는데 그걸로 인해서 그것을 충격을 받았지만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묻어두거나 라고 해서 담담해질 필요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자기의 심리 상태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장애이다 라고 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심리적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요? 적응 유연성, 그지? 적응 유연성에 동그라미를 치고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는 별표 5개를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좀 길지만 다 적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요. 아까 3가지 힘, 실천을 촉진시키는 3가지 힘에 뭐가 있다고 했었죠? 성취동기 1번, 그지? 그리고 자기 통제감 2번, 그리고 3번, 의욕에 대한 낙관성, 그지? 이 3개 중에 하나를 빈칸 뚫어놓으면 하나 적을 수 있겠지? 오케이. 좋아.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은 매 순간 삶을 살아나갈 때 필요할 거예요. 설명은 아니고 이거